안녕하세요. 소리로 넘기는 책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작품은 셰익스피어 고전 명작 시리즈 제4탄 오셀로입니다. 이 오셀로는 햄릿, 맥베스, 리어 왕과 함께 셰익스피어의 대표 4대 비극이라 불리는 작품입니다. 오셀로는 이 4작품 가운데 하나로 그 중에서도 특히 인간의 심리, 그 가운데서도 질투라는 감정의 파괴력을 가장 치밀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작품은 약 17세기 초 영국에서 극작가 셰익스피어에 의해 쓰였으며 이 작품의 배경은 당시 유럽에서 해상무역으로 번성하던 도시국가인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공화국과 지중해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이 시기는 대항해 시대 이후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유럽 사회 안으로 유입되던 시기였지만 동시에 그 속에는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불신이 깊게 자리 잡고 있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명의 뛰어난 장군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 감정, 즉 의심과 질투에 의해 무너지는 과정을 그려냅니다. 이 작품은 이탈리아 작가 신시오의 이야기집에 실린 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지만 셰익스피어는 여기에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더해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닌 신뢰와 의심, 그리고 인간의 약함을 다룬 비극적 걸작으로 완성시켰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한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비극이 되어가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6세기) 말 이탈리아 베네치아 공화국. 지중해를 지배하던 이 도시는 부와 권력,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번영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는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셀로. 그는 무어인이었지만 탁월한 전쟁 능력으로 베네치아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용맹했고 침착했으며 수많은 전장에서 승리를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 도시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한 이방인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 베네치아의 거리에서 이아고와 로더리고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로더리고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베네치아의 부유한 귀족으로 오랫동안 데스데모나를 사랑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온화한 성품에 매료되어 진지하게 결혼까지 꿈꾸고 있었지만 데스데모나는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오셀로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아온 오셀로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난 강인함과 진실함에 그녀는 점점 깊이 끌리게 되었고 결국 스스로의 선택으로 오셀로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로더리고는 분노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편 그 곁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아고입니다. 이아고는 오셀로의 부하 장교로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부하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깊은 불만과 분노를 품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오셀로가 자신의 부관으로 자신이 아닌 젊은 장교 카시오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아고는 그 일을 단순한 인사결정이 아니라 자신을 무시한 모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경험을 쌓았다. 그런데 경험도 없는 자가 나보다 위에 서다니.
그의 자존심은 깊이 상처받았고 그 상처는 조용히 증오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곧 하나의 결심으로 이어집니다. 너를 무너뜨리겠다. 겉으로는 충성하는 척하겠지만 속으로는 너를 끝까지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그는 눈앞에 있는 로더리고를 바라봅니다. 사랑을 잃고 분노와 절망에 빠져 있는 한 사람. 이아고는 그 감정을 이용하기로 결심합니다. 당신의 분노, 헛되게 두지 마시오.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아고는 로더리고의 사랑과 절망을 자신의 복수를 위한 도구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첫 번째 계략을 실행에 옮깁니다. 데스데모나의 아버지, 베네치아 공작 브라반시오를 깨우는 것. 로더리고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일어나시오, 브라반시오! 그때 옆에 서 있던 이아고가 더욱 자극적인 말로 그를 부추깁니다. 당신의 딸이 지금 검은 무어인과 함께 있습니다. 베네치아 공작 브라반시오는 충격에 빠집니다. 그에게 오셀로는 존경할 수 있는 장군이었지만 딸의 남편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는 분노하며 말합니다. 그가 내 딸을 꿰어냈구나.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딸이 스스로 그런 선택을 했을 리 없다. 브라반시오는 병사들을 이끌고 오셀로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한 곳에는 이미 여러 베네치아 공작들과 원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터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회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브라반시오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외칩니다. 지금 당장 오셀로를 붙잡으시오. 그가 내 딸을 꿰어내어 나에게서 빼앗아갔소.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충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회의장은 순간 조용해집니다. 그때 회의장에 있던 또 다른 베네치아 공작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무슨 일인지 차분히 말해보시오. 브라반시오는 격양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 무어인이 내 딸을 유혹했습니다. 내 딸이 저 사람을 선택할 리 없습니다. 그는 끝까지 믿고 있었습니다. 딸은 반드시 속았을 것이라고. 그때 오셀로가 조용히 앞으로 나섭니다. 저는 그녀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저의 삶을 그녀에게 이야기해 준 것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전쟁과 포로 생활, 죽음과 맞닿아 있던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아온 시간들. 저는 제가 살아온 삶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데스데모나가 앞으로 나섭니다.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오셀로를 사랑합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겪어온 삶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삶을 살아온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용기와 그가 견뎌온 시간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회의장에 있던 또 다른 베네치아 공작이 말합니다. 이것은 속임이 아니요. 이것은 사랑이요.
그는 두 사람의 결혼을 인정합니다. 브라반시오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딸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나는 내 딸을 잃었구나. 그는 돌아서며 오셀로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내 딸이 아버지를 속였다면 언젠가 너도 속일 것이다. 그 말은 그 순간에는 단순한 분노의 말처럼 들렸지만 조용히 오셀로의 마음 깊은 곳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불신의 씨앗이 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서서히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무렵 베네치아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지중해 건너편에서 강력한 세력이었던 터키 함대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인 사이프러스 섬을 둘러싸고 전쟁이 벌어질 상황이었습니다. 베네치아의 원로들과 공작들은 가장 뛰어난 장군인 오셀로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이프러스 섬으로 향하시오. 그곳을 지키고 터키의 공격으로부터 베네치아를 방어하시오. 오셀로는 그 명령을 받아 군대를 이끌고 떠납니다. 데스데모나 역시 그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거대한 폭풍이 바다를 뒤덮습니다. 그 폭풍은 터키 함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전쟁은 시작되기도 전에 끝이 나고 맙니다. 그렇게 사이프러스 섬에는 잠시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평화 속에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전쟁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아고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오셀로를 무너뜨리겠다고. 그리고 그 방법은 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아고는 카시오를 선택합니다. 카시오는 젊고 예의 바르며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장교였습니다. 특히 데스데모나에게도 항상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아고에게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워 보이기만 하면 오셀로는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어느 날 밤 이아고는 카시오에게 술을 권합니다. 저는 술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 카시오는 취하고 작은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집니다. 오셀로는 분노합니다.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는 내 곁에 둘 수 없다. 카시오는 부관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절망한 카시오에게 이아고는 말합니다. 데스데모나에게 부탁하십시오. 그녀는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데스데모나는 아무 의심 없이 카시오를 돕습니다. 그를 다시 용서해 주세요. 그 모습을 본 오셀로의 마음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아고는 다가와 말합니다. 장군님, 질투라는 감정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먹을 고기를 스스로 조롱하는 초록 눈의 괴물입니다. 이 말은 질투가 사람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감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카시오와 부인께서 너무 가까워 보입니다. 그 순간 의심이 오셀로의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하지만 브라반시오의 말이 떠오릅니다.
언젠가 너도 속일 것이다. 그 말은 점점 확신이 되어 갑니다. 데스데모나는 변해가는 오셀로를 느낍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셀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사랑보다 의심이 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아고는 마지막 계략을 실행합니다. 데스데모나의 시녀 에밀리아, 그리고 이아고의 아내이기도 한 그녀는 어느 날 손수건 하나를 주워들게 됩니다. 그것은 오셀로가 데스데모나에게 준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아고는 그 손수건을 보자 집요하게 그것을 원합니다. 그 손수건 나에게 주시오. 에밀리아는 의심 없이 그것을 넘겨줍니다. 이아고는 그것을 카시오의 방에 두고 오셀로에게 말합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카시오가 그 손수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이제 오셀로는 그녀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의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극의 밤이 찾아옵니다. 데스데모나는 잠들어 있습니다. 오셀로는 그녀를 바라봅니다. 이 불을 끄듯 너의 생명을 꺼야 한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한 것이라 믿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데스데모나는 깨어납니다. 무슨 일이죠? 당신은 나를 배신했소.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녀를 죽입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에밀리아가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리고 진실을 말합니다. 그 손수건은 제가 주운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이아고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오셀로는 무너집니다. 그는 데스데모나 곁으로 다가갑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러나 나는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를 바라봅니다. 한 번만 더, 단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는 데스데모나에게 입을 맞춥니다. 이 입 맞춤 속에서 나는 죽겠다. 그는 칼을 꺼냅니다.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찌릅니다. 몸이 무너져 그녀의 곁으로 쓰러집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을 잃고 말았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오셀로는 그녀의 곁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사랑은 질투에 의해 무너지고 그 사랑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랑은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감정이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비극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오셀로는 전쟁에서는 누구보다 강한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과 싸우는 전쟁에서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를 무너뜨린 것은 칼도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거짓말과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라난 의심이었습니다. 세익스피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을 망치는 것은 배신일까요? 아니면 의심일까요? 데스데모나는 끝까지 오셀로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오셀로는 그 사랑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랑은 비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질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의심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쉽게 사랑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조용히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세익스피어의 비극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단지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리로 넘기는 책장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눈빛이 나를 향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니, 그건 당신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된 어둠이었다. 속삭임이 진실보다 더 크게 들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점점 선명해진다. 당신의 손짓 하나, 시선 하나, 모든 것이 의심이 되어간다. 나는 지금 당신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환상을 보고 있는가? 사랑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믿고 싶었던 만큼